네, 정치권 이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또 보고가 된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서 지금 또 논란이 있고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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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이 3인방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의 절반을 갖는 것으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물론 검찰 주장입니다. 예.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 유동규 본부장하고 남욱 변호사가 아마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약정액이 700억 원인데 비용 제하고 428억 원이 그쪽 몫이다. 네. 그렇게 해서 작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이제 후보의 측근들이 그 돈 이제 그 김만배 씨한테 그 돈 빨리 달라 그렇게 했는데 김만배 씨가 그건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 안 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속 차일피일 하니까 네. 이제 유동규 씨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한테 요청해서 일부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나온 거지만은 김만배 씨가 사실은 그 지분이 그분 거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그분이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계속 있었고 그 뒤에 김만배 씨가 또 말을 주워 담느라고 그 유동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후배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향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1차적으로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확인 절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분이라고 했던 그 이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검찰 수사고 검찰이 수사한 내용 이제 뭐 아직 뭐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영장에 나온 내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수사 받는 정진상 지금 정무조정실장도 이게 좀 소설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 보니까 국면전환용 쇼다, 빈손 빈통 수색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시각입니까 지금? 그 처음에는 이제 검찰이 이 428억이 유동규 몫이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이것이 3인의 공동 몫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 검찰이 지금 검찰입니까? 예, 뭐 그렇죠. 다를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개인의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굳이 정당 사무실 그다음에 당대표실을 굳이 압수수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를 목표로 이걸 모든 걸 짜맞추기 수사를 해가면서 이제 근본지 한 일주일 그다음에 2달 정도밖에 안 된 사람에서 무슨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없고. 근데 결국은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찾아갔다는 기록이 뭐 윈도우 설치 기록,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된 인터넷 검색 기록 뭐 이런 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까? 알고도 일부러 정당 사무소와 당대표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목표라고 했다고 스스로 보여주기 짜맞추기 수사에 불과한 정치 것입니다. 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계속 정치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많은 언론의 분석이 이 수사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성미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처음부터 야당의 대표를 어쨌든 정치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 보복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거기다 맞춰놓고 하나씩 지금 거기에
꽤 맞추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예. 조혜진 의원님, 예. 좀, 이게 야당 탄압 아니냐? 예. 야당에서는 그렇게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 때 보면 뭐 압수수색할 것도 없는데 굳이 가서 가져오는 것도 보면 별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정치 쇼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야당 탄압이라고 하긴 그런 게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정권 교체 이전에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예, 예. 좀 전에 제가 인용한 그분 이야기도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이고 예. 그분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는 것도 그때 이미 나왔던 것이고 근데 그 당시 검찰은 그걸 제대로 수사를 안 했죠. 네. 제대로 이번처럼 이렇게 수사를 했으면은 진상을 그때 이미 규명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을 텐데 예. 계속 덮고 또 미루고 하면서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새 정부에 넘어와서 새 정부가 그걸 보안 수사를 해야 될 이제 짐을 떠맡은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건 관계자고 또 일부에서는 이미 또 그 이제 피해자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공범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상이면 대상이지 네. 민주당은 대상은 아니고 문제는 이재명 그 수사 대상인 이재명 그 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예. 민주당 대표가 되고 자기 오른팔 왼팔을 갖다가 당직자로 임명해가지고 당사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당사의 일부 공간이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버린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원이 영장 그 청구서를 보고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하고는 구별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재명 대표 건은 대표 건이고 민주당은 별도로 여기에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계속적인 요구고 오늘 방금 있었던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도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일에 좀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민주당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정인석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뭐 패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인석 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 내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 탄압 저지 TF도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독재 정부 시대에도 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키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김영삼 총재를 제명을 시켰죠. 근데 여기는 아주 야당 대표 그것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대선을 서로 치러서 아슬아슬한 표차로 후보가 나뉜 야당의 대표를 타겟을 해서 주변부터 하나씩 해서 결국은 야당 대표를 쫓아나겠다는 즉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외에 예.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 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닌데 이거를 막겠다고 한 게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자료도 없는 야당의 연구원 그다음에 야당의 당대표실을 가서 압수수색해봐야 나올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야당이 아닌 대표가 목표라고 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네. 반발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은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보통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야당 단독으로 야3당 단독으로 일단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긴 했어요. 국민은 과학 강제 수사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국정조사에 사실은 반대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 만약에 그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네. 사실 규명이 이런 부분에서 구멍이 나 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누가 얼마만큼 책임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규명이 안 됐다. 예. 그래서 추가로 진상 규명이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 예. 또 그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면은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예방을 위해서 어떤 또 조치가 필요한가, 입법적으로는 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
하자고 했다면 우리는 반대 안 했을 겁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진상 규명하려면은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안 내놓으면은 영장 받아가지고 자료를 강제로 가져오기도 하고. 피의자가 출석 안 하면은 강제로 체포해서 데려와서 강제 신문하기도 하고. 또 자료 가지고 포렌식을 해서 또 분석하기도 하고 그 휴대폰을 갖다가 또 그 포렌식하기도 하고 또는 계좌 추적도 하고 이래야 뭐가 나오는 건데 국회는 그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진상규명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 말씀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제 수사, 또 포렌식이라든가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수사가 도움이 되는 거지. 국회가 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나서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다른 거 몰라도 진실 규명에는 도움 안 된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조혜진 의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김성주 의원이요? 지금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현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총리, 행안부 장관까지 쭉 했던 얘기를 보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책임 소재에 대한 답변을 피했단 말이죠. 그 지금 현재는 일선의 무슨 뭐 파출소 직원들, 그다음에 소방서장 뭐 이렇게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뒤에 가려져서 피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경찰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지금처럼 절제 수사하는데 문제는 당사자 경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인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동시에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차원에서는 정말 뭐가 문제인지 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제도적 개선 상황이 필요한 건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와 같은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서 이제 뒷짐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데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데 이거 좀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런 사건은 검찰이 경찰을 수사를 해야죠. 경찰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청장부터 서울청장, 용산서장 다 경찰 물론 소방도 있고 용산구청도 있지만은 경찰 부분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데 검찰 수사 못하게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해버려 가지고 지금 그 구조조를 못하고 경찰이 스스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이 경찰 수사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지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이제 국민이 이제 불신을 안 하고 신뢰를 할 텐데 요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일단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경찰이 사실은 이 수사 결과에 경찰의 미래, 경찰의 존립, 경찰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이 사건 제대로 그래가지고 한 특수사본부 만들고 특별감찰팀도 만들어가지고 수사유 인력만 300명을 좀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게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앞으로 죽고 살고 달려있다고는 각오를 결기를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고도 또 제 식구 감싸주기 하고 진실규명 제대로 못하고 책임 소재 제대로 못 밝히면 경찰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도 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야당에서는 벌써 수사 초기 단계인데 벌써 누가 책임이 있는데 왜 책임 안 지냐 벌써 책임지라는 것 단계부터 벌써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면 책임 소재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럼 책임 회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일단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당은 계속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 또 논란의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순방 전용기, 동남아 순방을
가는데 여기에 이제 MBC를 태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언론 단체는 이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잘못된 행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야는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참 한마디로 치졸하고 네. 뒤끝 장렬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비판적인 보수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순방 가는데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당신은 타지 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 건가? 저는 예. 이런 거 봤어요. 과거에 북한이 남쪽 그 언론인들이 평양 관문에 끼어 있을 때 특정 언론사 지목해서 저기는 우리는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대통령이 지시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더구나 오늘 윤 대통령께서 그 얘기까지 한 거 하면서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 얘기까지 했는데 요새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 순방을 안 가는 게 또 국익에 도움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서 뭐 대통령이 혼잣말을 보도할 건지 말 건가에 대한 그건 언론사의 판단이긴 하겠지만 예. 그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도 일단 대통령이 순방을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시중에 그런 얘기들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예. 갔을 때마다 계속 논란이 거듭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순방이 이제 내일인가요? 예. 출국을 해야 되는데 MBC가 그러면 순방 전용기를 타지 못하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비행기 표도 예약해야 되고 그런데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는 원래는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이 예. 이용하는 그 항공기입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취재하는 언론 그 취재진도 같이 동승해서 네. 이동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그 외교 안보라는 특이성 때문입니다. 국내 취재 같은 경우에는 예. 각 언론사의 논조에 따라서 또 각자 개개인의 또 시각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취재할 수 있지만은 바깥을 나가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국제 무대에서 외교하고 안보하고 할 때는 이거는 당도 초당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언론도 다른 관점에서 국익을 우선해서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그런 묵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이제 동승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예. 외국에 나가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그게 그런 식으로 대통령 발언을 규정해서 몰아가면은 분명히 논란이 생기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이런 룰을 위배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제보자를 갖다가 그 보도하면서 대역을 썼으면서도 대역 썼다는 이야기 안 하고 제보자가 실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육성으로 말한 것처럼 해놓고도 책임 있는 조치도 안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대로 놔두면은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둔갑하고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라도 그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입장은. 예. 정치권도 지금 이 문제로 뜨거운 감자 뜨겁습니다.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자실 대못질한 사례가 있었다라면서 MBC 탑승 불허는 언론 통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치졸하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듣고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입니다.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등 실적의 모든 원인을 북한 탓으로 돌리기에 바쁩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보도하는 D급 장렬 소인대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자실 대못질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런 적이 있었나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글쎄 뭐 저희는 그런 걸 혹시 기억하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기자실을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대못질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비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기자 출신입니다. 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죠. 예, 정당 출입 또 국회 출입을 오래 해서 저거는 막 본인이 알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예. 제 기억에는 김대중 정부 때는 정부 때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취재진 중에 예. 모 신문사 기자의 기사를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지적한 건가 싶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야 뭐 노 대통령께서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각 그 정부 기관의 그 기자실 다 폐쇄하고 네. 한 곳에 중앙에 한 곳에 모아서 그쪽으로 다 모여서 취재하게 했던 예, 그래서 언론 그런 적이 있었죠. 탄압 논란이 심했던 그걸 이제 지적하셨던 건데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재 자체를 그 경우는 아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을 그러니까 취재를 배제를 한다든지 김대중 그 기자실을 당시에 예. 통합했습니다. 노무현 그렇죠. 정부 시절에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기자협회나 언론 단체들은 그거를 언론 탄압이라고 다 아주 예, 기자 강하게 단체에서는 반발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취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개별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못할 뿐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항공을 통해서 이제 이동한다든지 해서 이제 취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무슨 뭐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그때는 어떻게 취재합니까? 풀단이 예. 있으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 뉴욕 사건도 MBC가 풀로 들어가서 했던 거거든요. 네. 다른 전체 그 기자단을 대표해서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임의로 그걸 갖다가 기자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발언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MBC 사 독자적으로 예. 다 그 대통령 발언을 뭐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자막까지 달아서 내보낸 바람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예. 그 풀단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영상도 받고 또 발언 내용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취재 행위 그 취재 내용 자체로부터 배제된 건 아닙니다. 예. 김성주 의원님,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조치에 대해서 지금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문체위원들 중심의 이제 입장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언론 탄압, 뭐 언론 자유,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내는 언론사와 기자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예요, 검사. 한 나라의 대통령, 다양한 이해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대자들의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품성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국내에서는 갈등이 더 심해지고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얘기할 가치도 없이 잘못된 황당한 조치를 스스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언론계 5개 단체는 이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송 3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여론조사를 했어요. 다 보셨나요? 지지율이 한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번씩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의원님, 지지율이 지금 6개월 국정수행평가 보면 KBS, MBC, SBS 지지율을 보면 30% 안팎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여전히 부정평가는 60% 안팎.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자체가 빡빡한 대립 양진영이 쫙 갈라지고 격차도 별로 안 나고 40몇 % 정도 이제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셨고 그래서 안 찍은 분들 서로가 쌍방이다 마찬가지인데 상대 후보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아주 공고한 상황이어서 거기서 더 늘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조의 대선을 치렀고
그리고 대선 취임하자마자 취임을 했지만 우리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직만 넘겨받은 거지 예. 나머지는 행정부도 그렇고 뭐 입법부는 당연히 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네. 장악하고 있고 뭐 사법부나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직만 인수받고 아주 심하게 말하면 나머지는 다 반대 세력 또는 적대 세력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열악한 아주 힘든 정권으로 출범을 했는데다가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국회 대정부 당대표 연설 때 탄핵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 3달 만에 벌써 국정조사해야 된다. 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는데 국정조사해야 된다. 특검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그 지지를 올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조금씩 그 적응을 하고 또 극복도 하고 안정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후로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율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좀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 전망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네. 성수대교 사태가 일어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사과 장면입니다. 네.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죄송스럽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죠. 성수대교 사건은 성수대교는 1979년에 준공한 다리입니다. 네. 누구도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해임시키고 그 총리의 사표도 제출된 그런 상태였어요. 네. 지금 정부는 말단 공무원과 경찰들과 소방관의 책임이라고 해요. 장관도 책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국가가 사라졌다 생각합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각종 사고, 정부 상태다. 각종 사고, 자연재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 결국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게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와 같은 참사를 다시 되풀지 않게 할 텐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이고요.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